안녕하세요. 오늘은 에너지 인프라 기업이죠. MPLX를 좀 자세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현재 연 7.7%라는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이게 S&P 500 평균의 6배가 넘는 수준이라니까 이게 진짜 기회일지 아니면 좀 위험한 건 아닌지 궁금하실 거예요. 맞아요. 보통 이렇게 배당률이 확 높으면 이거 계속 받을 수 있나? 이런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. 그래서 오늘 이 MPLX가 어떤 회사인지 사업 구조부터 배당 안정성, 재무 상태, 또 성장 가능성까지 아주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 7.7%가 정말 매력적인 투자 기회인지 같이 따져보시죠. 자, 그럼 먼저 MPLX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? 정유 대기업 마라톤 페트롤리엄의 자회사로 시작된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, 그러니까 MLP 형태라고요. 주로 에너지 미드스트림 사업에 집중한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유나 석유 제품 운송, 저장 인프라, 그리고 천연가스 처리, 유통 서비스 뭐 이런 걸 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 미드스트림 사업의 특성인데요. 이게 유가 변동 같은 상품 가격 위험에는 직접 노출이 잘 안 돼요. 대부분 정부가 정한 요금이나 아니면 장기 계약을 통해서 돈을 벌거든요.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아주 안정적이죠. 게다가 이제 주요 고객사인 마라톤 페트롤리엄 자체가 신용도가 꽤 높다는 점도 중요하고요. 아, 사업 모델 자체가 안정적이군요. 그럼 가장 궁금한 거 그 7.7% 배당 정말 괜찮을까요? 현금 흐름이 충분히 받쳐주는 건지. 그러니까 배당금 지급하고도 9억 5천만 달러 이상 여유 자금이 있다는 뜻이죠. 배당 안정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남는 돈으로 뭘 하냐면 한 2억 달러 규모로 자사주 매입도 하고요.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고배당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재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. 현금 흐름은 아주 넉넉하네요. 다행입니다. 근데 보통 이런 인프라 기업들이 빚이 좀 많지 않나요? 부채 부담은 좀 어떤가요? 괜찮은 수준이에요? 아, 그 부분도 중요하죠. 레버리지 비율, 그러니까 부채를 EBITDA로 나눈 값인데요. 이게 3.1배 수준입니다. 보통 업계에서는 한 4.0배 미만이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죠. 워낙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니까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오히려 좀 낮은 수준의 부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재무적으로는 꽤 건전한 편입니다. 와, 안정성에 재무 건전성까지 갖췄다니? 그럼 이제 미래를 좀 봐야 할 텐데요.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넘어서 뭐랄까 성장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? 네, 그럼요.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들이 꽤 많습니다. 2025년 말에 가동 예정인 시크레테리아 천연가스 처리 공장, 이걸 시작으로 해서요. 하몬 크릭 C, 또 베이앤 파이프라인 확장, 블랙홈, 리오 브라보, 트레버스 같은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이 줄줄이 계획되어 있고요. 그 외에도 NGL 분별 시설이나 LPG 수출 터미널 건설 같은 것들이 2029년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. 아, 그리고 최근에는 노스윈드 미드스트림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. 이런 M&A를 통한 성장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. 이런 인수는 바로 현금 흐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와, 프로젝트도 많고 M&A까지. 이런 성장 동력들이 그럼 결국 배당 증가로 돼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주주 입장에선 그게 중요하잖아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MPLX가 2012년에 설립된 이후로 매년 배당금을 계속 늘려왔거든요. 특히 최근 4년 동안은 연평균 10.7%라는 꽤 높은 배당 성장률을 기록했어요. 앞으로 분배 가능 현금 흐름이 연간 한 5에서 6%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와 비슷한 수준의 배당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높은 배당률도 매력적인데 앞으로 배당금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. 야,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? 하지만 뭐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 같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. 물론입니다. 일단 에너지 산업 자체에 리스크가 있죠. 예를 들면 환경 규제 같은 정책 변화라던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에너지 수요 변동, 또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좀 지연될 가능성, 이런 것들은 항상 존재합니다.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계약 위주고 고객 기반이 탄탄해서 이런 위험은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. 아,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MLP 구조의 특성상 세금 부과할 때 K1이라는 서류 처리가 필요해요. 이게 일반 주식 투자보다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은 아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? MPLX는 7.7%라는 높은 배당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
재정적 기반, 그러니까 충분한 현금 흐름과 낮은 부채 수준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요. 동시에 다양한 성장 프로젝트나 M&A를 통해서 미래 수익 증대도 꾀하고 있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높은 초기 배당 수익률에 더해서 앞으로 배당이 성장할 가능성까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죠.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산업 자체의 리스크나 MLP 특유의 세금 처리 방식 같은 부분들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현재 계약 구조가 안정성을 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. 근데 더 길게 보면 세상이 점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어가잖아요. 이런 큰 흐름 속에서 MPLX가 주력하는 이 파이프라인 같은 전통적인 중유 자산의 가치는 미래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 부분은 좀 긴 호흡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